네, 안녕하세요. 저희 실전 모의고사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과 1주차 해설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회 모의고사 좀 그래도 평범하게 이렇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무난한 수준으로,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먼저, 오리엔테이션 요 종이 있죠? 요거를 먼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의고사는요, 총 6회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9월 14일 오늘부터 10월 19일 날 종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에 하는데 추석 연휴 주간에만, 그때가 일요일이 이제 추석 연휴라서 추석 토요일에 그때는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일정에 10월 4일만 토요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만 토요일에 본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 오셔서 모의고사 지금처럼 시험 시간 똑같이 9시부터 보시고 나서 요렇게 해설 강의 보실 건데, 제가 실전 노트 해서 출제 경향 분석들이랑 같이 완점 방지 문제 대처법이라든지, 그리고 모의고사 평균 점수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강 오시면 이제 답안지 제출해 주시면 제가 채점해서 다음 주에 다시 나눠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 시간은 이렇게 오늘 하셨던 대로 논술 60분, 교육과정 A, B 70분씩 하시고요. 요거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시간 무조건 요 시간 꼭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시작 시간 9시부터 시작해서 요 시간 꼭 맞춰서 풀어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채점과 해설 강의 해드리고요. 해설 강의는 한 2강에서 3강 정도 하고 끝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모고반의 목표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의고사 반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실전 감각 훈련이에요. 제가 이 모의고사반 이름을 실전 모의고사 스파르타반으로 지었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훈련에 가깝다. 요걸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9월, 10월에 모의고사반 할 동안은 이거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말씀드리자면, 실전 시험장에 가면 제가 긴장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험장에 갔을 때 저는 당황하면 머리가 새하얘지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긴장이 되면 덜덜 떨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아직도 시험장에서 제가 뭘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정말 실전에 가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인 이상 우리가 오랜 시간 공부를 해왔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그때 이제 받쳐주는 게 뭐냐? 이 실전 감각 훈련을 내가 얼마나 했는가? 그게 거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지금 주 1회 보시는 거죠.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주 최소 3회 이상. 3회 이상은요, 이 시험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논술 60분, 교육과정 A 70분, 교육과정 B 70분 이렇게 시험 시간대로 똑같이 9시부터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2달을 보내시는 거예요. 약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오전 9시에 딱 최소 늦어도 8시 반부터는 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까지 공부 아마 올빼미형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나는 새벽에 공부하고 아침에 늦잠 자고 오후부터 다시 공부하고, 요런 패턴 공부하셨던 분들 다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서 아침 8시 반에는 최소한 내가 앉아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만큼 뇌를 깨워야 된다. 요거를, 이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매주 정해진 시간에 주 최소 3회 모의고사를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계속 노량진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했던 방법은 주 3회를 이렇게 똑같은 종이 사이즈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랑 저는 그때 강사님 모의고사 한 3개 정도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쫙 합하면 주 3회, 4회, 5회까지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 시험 시간 똑같은 시간에 오전 9시부터 짝짝짝 논술, 교육과정 쭉 풀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강사님 3명이나 이렇게 듣기 좀 부담스럽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괜찮아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실전처럼 똑같이 풀으시면 돼요. 10개년 문제를 똑같이 시험지 크기로 뽑으셔서 답안지도 그냥 뭐 백지나 노트 같은 데 대충 쓰지 마시고 요 답안지 있죠? 시험 답안지에다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처럼 진짜 훈련을 하자. 요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걸 몸으로 익혀놔야 시험장 가서 이렇게 안달복달 하지 않고 그냥 몸이 기억한 대로 자연스럽게 하고 나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 제가 강조를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시험장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한다. 우리 시험장에 가면요, 이제 11월 둘째 주잖아요. 약간 추워요. 그쵸? 춥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이 같이 시험을 봐요. 근데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재채기 빌런, 콧물 빌런 이런 사람들 무조건 있어요. 시험장 하나당 무조건 있고요. 이거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쵸? 그리고 누군가는 다리를 떨고요. 누군가는 펜 계속 딸깍거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긴장돼서. 이런 거를 내가 꼭 시험 그래서 끝나고 나오면 그 임용고시 카페 있죠. 거기에 진짜 시험장에서 계속 재채기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망쳤다. 근데 누가 보상해줘요? 아무도 안 봐줘요. 그쵸? 평가원에 가서 저 재채기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못 봤어요. 아무도 안 봐줘요. 그래서 자,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직강 오셔서 푸시는 게 가장 좋지만 나는 사정상 이제 이렇게 매번 올 수도 없고 도서관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 나는 환경 마련이 어렵다. 집에서 하셔도 그 시험장 ASMR이 있어요. 유튜브에 많거든요. 그거 꼭 들으시면서 하세요. 좀 소음이 있는 환경. 요런 거, 소음 있는 환경에 익숙해지셔라. 그때 굉장히 감기 걸리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시험장에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셔야 되고,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시간을 배분하는 요 감각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실전 시험장에서 들어갔을 때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시계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비효율적이죠?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풀고 시계 보고 5번부터 8번까지 풀고 시계 보고 그 다음 답 검토하고 완성하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내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지금 5분 정도 지났어. 10분 정도 지났어. 요 감각이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당 스톱워치 풀어놓고 문제풀이반 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쵸? 이제는 이 전체 시험 시간 안에 내가 풀어내는 감각, 요거 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다양한 문제 유형, 신유형 문제 대응력 요렇게 써놨는데요. 이번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이번 시험이 모의고사가 어떨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난이도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TO가 늘었잖아요. 그죠? 그 말은 지원자도 많아지고 경쟁자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제를 완전 쉽게 내버려서 뭐 고득점자가 속출한다. 이러면 합격생을 걸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진짜 난이도가 어려울 가능성이 너무 높다. 근데 이 난이도를 어떻게 높이냐면 출제자가 자, 개념, 문제 유형 요렇게 두 가지를 조절해서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어떻게 난이도를 올리는가? 심화. 우리가 아는 개념들이에요. 뭐 피아제, 비고츠키 다 알아요. 근데 그 깊이를 심화시키는 거죠.
어렵게 심화시키거나 혹은 B급, C급 개념들, 정말 논문을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신개념들을 가져와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문제 측면에서는 유형, 낯선 유형을 내는 거예요. 아주 낯설고 문제 자체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시문도 길게 만들어요. 독해 시간 오래 걸리게. 요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개념을 심화시키는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진짜 연구하는 분들만큼 심화시키기도 어렵잖아요. 그쵸? 이거 한계가 있고, 또 B급, C급은 어차피 이렇게 B급, C급 투성이로 문제가 나오면 다 못 봐요. 나도 못 보지만 경쟁자들도 다 못 본다. 근데 이 문제 유형을 그래서 조금 진화시키는 게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25년도도 그렇고. 그래서 요 유형을 진화시키는 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괜찮다. 그래서 낯선 유형, 딱 보자마자 진짜 이제까지 안 풀어본 문제 유형인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을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모의고사 반에서 딱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울 법한 그런 것들 제가 좀 내드릴 거예요. 제시문 길이가 길다든지, 문제 유형 자체가 새롭다든지, 요런 거. 그냥 계속 당황하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에 대처하는 방법들 배워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다. 요렇게 예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은 낯선 개념 문제들 있죠. 제가 만점방지용 문제들이 나온다고 했었죠. 만점방지용. 그래서 요런 것들이 최소 3점에서 10점 정도 이제 만점방지용 문제 구간이 있어요. 이건 정말 누가 어디 이론서에도 없고 누가 공부했을까? 라든지 방대한 이론서에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 있죠. 아니면 유아 특수 쪽에서 좀 개념을 가져왔다든지, 요런 거는 어차피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몰라요. 그래서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내가 아는 걸로 좀 비벼 써서 어떻게든 점수를 얻는 거예요. 그 스킬을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목표들 유념해 두시면서 계속 성취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반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만점 노트, 해설 자료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점 노트에서는 문항별로 교육과정 A의 1번 이런 식으로 문항별로 출제 경향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은 제가 실제로 정답으로 채점되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드려요. 그래서 최대한 좀 모범 답안으로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서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배 정도 공부해야 시험장에서는 1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2배수로, 2배수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검, 내 답안이랑 모범 답안 비교하면서 좀 보완점 찾기. 요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제시문 분석, 문제풀이 훈련 이런 것들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점수 절대 연연하지 않기. 제가 강조해놨어요.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모의고사 점수를 내가 진짜 점수 나오고 나서 멘탈이 깨질 것 같다. 그럼 점수 아예 보지 마시던지 점수 총점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점수 연연하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우리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시험만 잘 보면 되죠. 그쵸? 연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거. 제가 수험생 때 항상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복도에, 저는 과 동기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복도에 모여가지고 이번 모의고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친구는 나 1개 틀렸는데?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나 5개나 틀렸어. 이런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틀린 걸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맞는 걸 세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진짜 저는 못 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멘탈이 너무 깨지는 거예요. 진짜 나 어떡하지? 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시기에 뭘 했냐면
그 불합격 시나리오를 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격. 아, 난 불합격할 것 같아. 이 시기에 정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아, 내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지? 아, 이제 떨어지면 나는 한 1월쯤에 뭐 알바를 구해가지고 알바 병행을 하면서 뭐 패키지 끊을 돈은 있어. 그래, 그 돈은 있으니까 패키지 끊어서 재수해야지. 이렇게 요런 시나리오를 썼었어요. 정말로. 지금은 근데 합격을 했죠. 지금 합격생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왠지 나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하고 내가 뭐 너무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랬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뭐 불안이라든지 남의 뭐 다른 수험생들 어떤지 이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눈물 정말 이 시기에 맨날 울었어요. 맨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눈물 흘리는 거 정말 쓸데없는 감정 소모예요. 나의 체수분이죠. 몸 수분을 유지하세요, 여러분. 아까운 내 수분을 날리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골든타임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영화의 살인자의 기억법인가? 거기에 이 명대사가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 설경구 배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유아인명이 진짜 그래요. 전날에도 끝나지 않았어요. 점수는 시험 당일날까지도 계속 컨디션에 따라서도 몇 점이 갈리고요. 이런 식으로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몰아붙여도 난 떨어질 것 같아 했던 선생님들도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절대 노력을 끝까지 좀 텐션을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한 달 반 후에 올림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올림픽 뭐 예를 들면 수영 선수예요. 근데 내가 실전 훈련, 이 시험 훈련을 뭐 주에 한 번 해요. 이러면 아무리 내가 수영에 대한 뭐 이론 지식이 빠삭하고 해도 못 보죠, 경기. 점수 안 나오겠죠. 똑같아요. 이거 진짜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전 훈련이 핵심이다. 나는 이제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1주차 만점 비법 노트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보기 전에 주간 계획부터 한번 봐주세요. 9월 3주차 주간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10회독 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회독수 우리 지금 이제부터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강론 2회 독차가 시작되는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제가 누적 복습 칸을 없앴어요. 제가 이 회독을 따라가느라 누적 복습 너무 어려워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계획을 한번 보니까 누적 복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독 스케줄이 지금 8일 만에 1회독, 4일 만에 1회독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독 스케줄만 잘 따라오시면 누적 복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회독 일정이 지금 짧기 때문에 그래요. 누적 복습 하지 마시고 반복 회독에 집중해 주셔라. 요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점 비법 노트를 진짜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점 비법 노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활용 방안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첫 페이지 5개 있는 거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만점 비법 노트 어떻게 활용하느냐. 첫 번째로 문항별로 10개년 동안 어디에서 출제가 됐는가. 요 영역, 이제 큰 숲을 보시는 거예요. 영역을 파악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출제됐네? 내 머릿속에서 탁탁탁 지도 찾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 빠르게 인식하는 거. 요런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 자주 보면 나중에는 이제 문제 보면 요 영역에서 나왔네? 요렇게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출제 가능, 이번에 좀 이 부분에서 출제될 것 같아 하고 예측도 한번 해보세요. 예측도 한번 해보시면서 이쪽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고요. 약점, 이 영역이 꽤 자주 출제됐네? 근데 나 이 영역 잘 못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 오늘 연습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약점 보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벼락치기. 자,
나는 이제 지금 벼락치기가 너무 간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절대 출제가 어디서 될지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쵸? 알아맞힐 수 없어요. 우리 점쟁이가 아니니까. 알아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공부 이 영역을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벼락치기 좀 기대 볼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빈출되는 그런 영역 위주로 좀 핵심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벼락치기에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활용해 보는 거고요. 요거는 넘기면요. 만점 비법 노트는 넘기시면 논술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풀이 시간 60분이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부분은 어디예요? 제가 별표 쳐놨는데 부모교육이랑 교사론이에요. 그쵸? 요거 논술 강의에서 교재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그냥 체크해 주세요. 논술은 요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다른 영역도 한번 보시고요. 넘기셔서 3쪽 한번 봐주세요. 3쪽에는 교육과정 A가 지금 있죠. 그래서 이번 시험 공고 난 걸 보니까 출제 영역이 총론, 의사소통, 사회관계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고 대신 플러스로 뭐 출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론, 개론이죠. 우리가 공부한 개론 과목들 그리고 의사소통, 사회관계가 A에 나온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풀이 시간 70분이고요. A-1번 문제 출제 경향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1번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교육과정인데 2019 유치원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아주 많이 나왔다.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발달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문제니까 요런 경향이 있구나 하면서 체크 한번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쪽 4쪽으로 넘어가시면요. A의 2번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떤가? 한번 보시면 요거는 고루고루 나와서 2번에서 무엇이 나올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건 교사론이 2번에서는 좀 나왔다. 그리고 교육과정 여전히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교사론, 그 다음이 사상사죠. 사상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어가셔서 A3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A3번 문제에서는 역시 좀 교육과정 부분에서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는 뭐 혼합연령학급 운영 방안이라든지 뭐 교육 내용 조직 원리라든지 교육과정 유형 이렇게 조금 다양한 것들이 이론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평가가 보통 이제 3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교사론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 전체를 그냥 이렇게 전 과목이 있네 생각하시면서 쭉쭉쭉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향을. 그다음 마지막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 4번에서는 거의 항상 신체운동 건강이 최근 5개년간은 나왔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의사소통이나 사회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출제 영역을 의사소통, 사회관계로 써놨으니까 시험 공고에 의사소통, 사회관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신체운동 건강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시험 공고와 맞지 않아서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발달 이론도 건강 안전이랑 같이 좀 많이 4번에서 나온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4문제씩 한번 출제 경향 매주 1주차부터 4주차까지 4문제씩 살펴볼 거예요. 요걸 첫날에 16문제를 다 드리면 이거 어쩌라는 거지? 이러 싶으실 것 같아서 제가 4문제씩 끊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이 있구나 보시면 되고요.